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8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예, 오늘 3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1부 코너, 2부 코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1부 코너 때 좀 잔소리가 많았고, 예,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좀 잔소리인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예, 그런 쪽에서 오늘은 시장과 종목들 좀 챙겨볼 수 있도록 그런 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끝났는데 잠자다가 잠깐 보니까 아이고 저것도 나락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쪽에서 걱정했는데 막판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걸 또 끌어올렸네요. 그런 쪽에서 일단 추세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밑에 도지형 패턴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밑에서 끌어올리는 양봉이다.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제 전환되겠지, 바닥 찍었지 라고 보기에는 아직 확인되는 게 조금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이게 지금 저점에서 어차피 지금 3일선 따라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쪽에서 전환의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하락 각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13일선 이쪽으로 전환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좀 그 13일선 이제 얼마큼 끌어올리고 거기서 안착되는 과정들 그러면 이때는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패턴은 아직 조금 더 이거 하나만 보고 봉 하나만 보고 바닥 찍었다라고 얘기는 일단 못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미국 증시를 볼 때 지금부터는 그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연합인포맥스에서도 보니까 앞에 김준송 대표님도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빅수는 이게 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오는 거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가다가 이게 일시 조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다가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들어오다가 다시 이제 가다가 이건 좀 그 단기 조정으로 끝내겠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빅스를 구성하는 식들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인데 이거 구성 항목이 뭐 수학식으로 뭐 이렇게 뭐 시그마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 콜옵션, 풋옵션의 변동성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쪽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급상승한다고 해도 변동성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 약간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쭉 급하게 움직이면 빅스도 또 쫙 올라갑니다. 그런 특성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보통 하락 쪽의 변동성이 일단 사람들이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급하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들을 표현을 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빅스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패턴들. 그래서 한 번에 급하게 그러니까 주가가 급한 조정을 받았다, 바닥 찍었다, 돌아간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쭉 갔다가도 내려오는 패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바닥이 아닌가 봐 하고 줄줄줄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랐다가 안 꺾이고 올랐다가 안 꺾이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거는 생각보다 미국 쪽이죠. 이게 당연히 그렇게 썩 긍정적인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밑으로 이제 투매가 쫙 나와서 이것도 한번 쭉 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런 과정들이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봤었을 때 아직은 지금 이게 빅스가 고점 찍고 내려온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저희가 잘못하게 되면 그 평소에 그러니까 벌써 이제 트럼프 당선 다음부터도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일단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한 17, 18대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변동이 좀 커지는구나라는 걸 얘기를 했던 상황들이고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지금 일단 이거를 예전 일기 같았으면은 이제 조금 이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중국 관련된 쪽에서 미국 기업들 챙기고 미국에 대한 미국 기업이다 아니면 미국의 주가 챙기는 요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면 나는 비즈니스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기 때는 이제 더 이상 집권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머리 꽂힌 건 그겁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그래서 미국의 예전에 했던 불합리한 것들 이런 걸 막 정리를 하려고 이제 명분은 되게 좋긴 한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러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쪽들이 이거 지금 당장 우리가 세팅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챙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후순위거든요. 기업이나 주가나 이 관련된 쪽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일단 희생해라. 관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그거를 좀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잘 보시게 되면은 미국 국민들을 챙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소비자 너희들도 그동안 경기 좋았으니까 그다음에 누릴 거 누렸으니까 너희가 좀 감수해라. 물가 올라가는 것도 감수해라. 근데 이러려고 트럼프 대통령 뽑은 게 아니었거든요. 소비자들은 그러면 물가 올라간 거에 지쳐서 뭐
뭐 임금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임금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 그건 똔똔 아닙니까? 제로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지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미국 국민들이 있을 텐데, 근데 여전히 지금 요거는 뒤로 싹 빼고 명분,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착취당했다, 뭐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왜 이렇게 적자가 크냐,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그런 변화들이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쪽 안 보고 이것만 신경 쓴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그걸 불확실성으로 보여진다. 그게 다시 빅스로 나온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이, 제가 요즘에 미국 증시 주식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드리고 있는 게 아직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제가 항상 미국 주식에서도 여러분들 물어보시게 되면은 현금 비중 얼마냐, 예, 지금 미국 비중 얼마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고 만약에 좀 채워져 있다 그러면 소폭 살살만 매수하시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네, 근데 왜냐면은 이거 만약에 미국의 단기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국 쪽 좀 잘라서라도 미국 들어갈 준비는 돼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한번 바닥을 찍게 되면은 그게 확인되고는 추세적으로 쭉 밀렸다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맞느냐? 아닙니다. 그걸 빅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빅스는 보통 일단 직전 고점 때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살짝 꺾이는데, 꺾여도 이렇게 꺾이면 안 됩니다. 확 꺾여야 돼서 바닥이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20대 이상으로 위치해 있어요. 20이 어디 자리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 2025 올해 초반부터 나왔던 고기를 위쪽으로 들어온다. 20대가 잘 안 빠진다. 그러면은 지지했다가도 바로 턴한다. 그러면 요기죠 30. 예,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다. 30에서 혹시 그 이상, 이게 그냥 이때는 쭉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갔다가 여기서는 이런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지난번도 그랬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줄이다가 올라가다가 줄이다가 안 빠지고 버틴다, 이런 과정들. 그러면 그래서 한번 폭발하는 게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올 가능성이 미국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뭘 통해서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4월 2일 날 발표될 이제 관세에 관련된 쪽들, 이거 지금 뉘앙스를 쭉 보니까 뭐 한다 뭐 지금 3월 원래 4일 때도 그때 관세를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이쪽으로 원래 이때 부과하는 게 아니라 4월 달에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걸로 같아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뭐에 취해가지고 갑자기 이쪽을 딱 하다가 시행한다라고 하다가 중국만 빼고 나머지는 다시 좀 연기 한 달 연기 이런 식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불확실성, 한다 안 한다 근데 이때 한다, 불확실성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과정 쪽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멘트 가지고 시장이 지치고 아이고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건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미국 증시 주식들 물렸다, 지금 재미없다, 이거 고민이다, 고점에서 좀 물렸는데 지금 고점에서 물린 건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점에서 매수를 딱 해서 좀 물탄다, 추매한다 라는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런 과정 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야 될, 또 집중해야 될 종목 몇 가지는 찝을게요 제가. 근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테슬라는 사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나 가장 기술주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에 맞는 표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빅스가 30대 이상으로 갔다, 나 테슬라 살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때는 거의 압이 교환일 거예요. 뭐 그냥 던지고 얼마까지 갈지는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일단 슬쩍 서서히 진입하는 게 맞고, 그때 이제 저희가 좋아했던 그 종목들, 뭐 이제 엔비디아부터 뭐 이런 종목들을 슬슬 살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는 뭐 그때는 말씀드리겠지만 에이직 시대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그때 더 밀리겠죠 당연히. 그거를 저점 매수로 이때는 강하게 매수하셔도 돼요. 그때는요. 이럴 때는 이 빅스 이쪽까지 들어온다, 30, 40대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는 강하게 매수해도 되는데, 그게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똑같이 동수 100주 살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하고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이게 가다가 20대까지 그냥 조만간 뭐 이제 특별한 얘기였고 트럼프 대통령 또 어떻게 튈지 모르죠. 아니다, 관세 이제 됐고 우리 주가 신경 쓰겠다 그러면 바로 내려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바뀌는 모습들까지. 중요한 거는 미국은 지금 현재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 풀어서 주가 끌어올린 나라예요. 바이든 행정부 가지고 지금 욕을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나마 돈을 풀어서 재정부터 IRA부터 뭐 여러 가지 보조금들을 다 풀어가지고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는 싫어하고 있죠. 왜 돈을 써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니네
빚이 얼마냐? 그래서 4조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자만 그렇게 될 정도로 빚이 많았다. 이거 다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때는 재정 확대, 이쪽은 재정 축소로 갑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 시장이 돈이 풀리지 않는데 당연히 시장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원래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일기와 똑같이 일단 재정을 더 푸는 쪽으로 약간 좀 느슨하게 나갈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뀌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 굳이 미국의 돈 위축되고 재정을 축소하고 정부 고용들 줄이고 사업부들 다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미국에 있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돈 푸는 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유동성의 효과라고 그러죠. 유동성이라고 커지는 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국가가 유럽이죠. 유럽, 거기다가 독일, 가장 강력하게 돈 풀고 국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라고 하게 되면 독일 5천억 유로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나마 재정 건조한 짠돌이 국가가 그 자린고비가 이제는 굴비나 밥상에 2개씩 넣고 먹겠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라 라고 해서 독일 쪽으로 가고 있고, 근데 또 중국으로 가죠. 중국도 대표주자 홍콩 같은 경우 기술주와 함께 들어가는 그 항생테크 쪽이죠.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일단 지원 많이 하겠다. 그리고 또 재정을 풀어서라도 그러니까 재정 적자 비율을 더 확대시킨 거죠. 4%대까지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쪽에 경기 부양을 하는데 거기다 내수도 신경 쓰겠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 내수 그러니까 소비 쪽 다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 약간 내용들이 확대된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죠. 돈 풉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하다 보니까 홍콩 쪽으로 중국 쪽은 잘 안 가요. 왜냐면 그쪽보다는 홍콩 쪽을 좀 더 어떤 중국의 바로미터를 보고 외국인들 투자자는 홍콩 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갈립니다. 그러면 한국은 여기서 중요한 한국은 어디를 보고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섹터별로 다른 것 같아요. 섹터별로 다른 게 한국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크고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반도체 이런 것들 거기다가 기술 쪽 관련된 쪽들은 미국 쪽을 많이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IT 거기다가 2차 전지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이런 것들 또 바이오도 약간 그런 산업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미국 쪽과 연결돼서 이거에 미국이 위축된다 그런 거를 같이 몸소 느끼는 이런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죠.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해서 경기 민감주. 근데 이게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보게 되면 저 PBR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작년에 하도 많이 하락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소외되다 보니까 이런 주식 내가 왜 갖고 있어?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라고 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철강, 화학, 건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그렇다고 뭐 업황은 안 좋다 보니까 평소에 한 1, 2년 동안은 1,000억 영업이익 나던 회사가 거의 100억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성장은 없고 그냥 저건 거의 망하나 안 망하나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할 거죠. 저런 거에 투자 메리트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주가는 쭉 빠지다 보니까 적자는 안 납니다. 적자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근데 그렇다고 그동안에 업력이 크기 때문에 유보율이라고 하는 회사에 돈은 많아요. 그럼 이걸 갖고 이전에 뭐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 또 약간 뭐랄까 주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자를 하건 배당을 늘리건 아니면은 신사업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회사를 살리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꿈쩍도 안 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은 하려고는 해요. 왜냐면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거 외로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쓴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 부채 비율 거의 없고 그냥 돈만 갖고 있는데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투자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그러면 PBR이 얼마가 나오냐면 주가가 작년에 같은 경우 거의 뭐 50% 이상 60, 70% 빠진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도 저평가였어요. 0.5배짜리가 50% 빠지니까 0.2배, 0.3배까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작년에 쭉 밀렸던 종목들이 그게 여기까지 계속 줄줄줄 밀렸던 종목들이 여기서 지금 빵 뜨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게 일단 평균적으로 그때 움직였던 주가가 0.5배 근데 지금 0.2배까지 떨어졌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올라서 0.3배, 4배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PBR 기준으로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라고 하면 이게 그럼 이 정도까지는 평소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렇기 위해서 그러면 수급이나 동력들이나 이게 이 정도까지를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구간 동안에 실적은 하락했습니다. 실적은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의 실적이 다시 개선된다. 그러니까 예전 밸류까지는 회복해야 된다. 이거 성장 밸류 절대 못 줍니다. 못 주는 상황이다 보면은 0.5배 이런 데가 한계일 거예요. 예전 수준까지가. 그 정도까지 돌아갔는데
실적은 개선되지만 예전에 과거 1, 2년 전에 보여줬던 만약에 1000억대 보여줬던 영업이익이 이때 100억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1000억대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거 제가 보기엔 어렵습니다. 보기엔 500억 정도밖에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쭉 보게 되면요. 아무리 어려운 시절은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거 가지고 밸류가 낮았던 걸 돌아오긴 하지만 이게 그러면 예전처럼 1000억대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다를 거고 그 정도의 체력이 되는 종목들은 여기까지 갈 텐데 그게 아닌 종목들은 이 정도 좀 많이 빠졌던 거 빠르게 회복한 정도로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공부만 막 펼치다가 결국은 또 줄줄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성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 개선은 중요한데 예전만큼 이상보다 더 강한 1000억 이상, 뭐 1500억, 2000억 영업이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거 답이 안 나오게 되면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가격대에서 조금 더 가봐야 얼마 정도까지는 들어올 텐데 요거가 이제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요 상태가.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주춤했다가 어차피 끌 수는 있어요. 저평가니까 아 이거 내가 주가가 비싼 거냐? 예전에 너무 저평가했다 그래서 끌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제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저 이용하는 거 잘 아시는 거 있죠? 갔다가 3일선 딱 닿게 되면은 급등했다가 3일선 닿아서 멈추고 해서 버티고 있다 그러면 요거 사봐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싼 고가 아니면은 추세를 한번 더 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추세적인 대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른 여러분들 성향을 아직 잘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저 고점에서 한 뭐 40% 올랐는데 그래서 지지받고 또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를 사겠다라고 하는 이게 될 수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일반 그냥 주식 하신 지 한 1, 2년 정도 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략을 짜야 돼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 제가 마무리 매수하시라고 해도 매수를 못 하실 겁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추세 추종 그리고 아니면 급등했지만 나는 저런 강한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걸 좋아해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는 해보셔도 됩니다. 그것도 만약에 저 이따가 종목은 하나씩 추릴게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나는 안 된다. 그게 좀 어렵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안 하시고 차라리 그냥 오히려 이제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저PBR을 찾거나 아니면 실적은 바탕은 되는데 소외되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종목들을 찾아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하다가 한 바퀴 다 돌았네요. 예, 그렇게 보는 상황들이고 몇 가지 한번 볼까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달러 동향까지도 보겠습니다. 달러 지금 103.5까지 이제 실망감이 좀 커집니다. 이게 결국에는 유로 강세, 엔화 강세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측했던 부분이죠. 달러의 독주 시대가 끝날 것이냐. 그러니까 달러가 약화되게 되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도 미국보다는 다른 쪽으로 나는 경향이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변이죠. 미국 주식 강했을 때 달러 강세, 약간 좀 달러 약세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래서 원하는 수치까지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장은 우리는 이제 신흥국 쪽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 아니죠. 다른 나라로 가버렸고 우리는 아마 금리는 낮추는 기조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추경 이게 또 내려 확산되는 것까지 확인되고 그러면 우리도 경기부양 쪽에 올인이다 라는 쪽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도 바뀌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 얘기랑 또 민감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보고 또 금리 한번 볼까요? 금리 쪽은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보게 되면은 지금 동향으로 봤을 때 한번 지금 약간 빠지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요. 4.2대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동반적인 그 글로벌 국가들의 모든 그러니까 유럽 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야 돈을 풀어서 경기가 살릴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반등하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근데 원래는 그 돈을 풀게 되면은 금리나 해당 통화가 약세로 가는데 지금은 하도 작년에 미국만 바라봤던 상대적인 관점이지 않습니까? 환율이란 건. 그렇기 때문에 바라봤던 게 미국이 꺾이다 보니까 오히려 강세로 가네요. 되게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환율과 그리고 그러니까 자국 통화의 약세와 그리고 금리까지도 포기하면서 지금 약간 강하게 그 재정을 풀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 땡큐가 돼버린 거죠. 이게 반대의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좀 자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또 재정을 좀 강하게 풀어도 되겠다는 약간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지금 금리 하락을 보고 움직였던 섹터들은 지금 멈칫하는 거죠. 이거는 좀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알테오젠이 꺾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것도 일단 여기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4.2에서 밑으로 안 내려가고 돌린다라고 하는 반응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변화는 일단 유럽 쪽도 그렇고 일본 쪽도 그렇고 여기서 금리가 다시 안정받는 것들 확인이 돼야 그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쑥 들어간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달러 엔화 볼까요? 이게 지금 약간 걱정되는 지금 다른 때 같았으면 걱정을 했었을 거예요. 150엔 이탈하고 달러 그 엔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는데 근데 시장에서 전혀 걱정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때 다르고 또 지금도 다르네요.